두수 xy 합은 9이고 x의 2배는 y보다 12만큼 더 크다. 이때 x 빼기 y의 값을 구하라. x, y의 합은 9니까요. x 플러스 y는 9 이렇게 되고요. x의 2배는 그랬습니다. 2x는 y보다 12만큼 더 크다. 자, y보다 12만큼 더 크니까 y 플러스 12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거 두 개를 연립방정식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요시 지금 요거 y는 이렇게 만들면 대입법 할 수 있겠네요. y만 남기고 12는 넘깁니다. 그럼 2x-12 y 자리, 요 자리에 2x-12를 대입해보면 여기다 써볼까요? 이렇게 돼서 x 2x니까 3x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는 우변으로 넘기면 플러스 10이 되니까 21 3으로 나누면 x 값은 7 이렇게 구해줍니다. x가 7이면 y는 2가 되겠죠. x 빼기 y니까 이거 빼주면 5가 되겠네요. 5.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수 a, b에 대하여 a는 b의 3배이고 자, a는 b의 3배입니다. 3b 식 하나 썼고요. 그 다음에 a와 b의 합의 5분의 2는 b보다 3만큼 클 때 a와 b의 합 자 이거의 5분의 2를 곱한 겁니다. 자, 이 값이 b보다 3만큼 크다. b 플러스 3과 같다. 이렇게. 자, 식 두 개 구했고요. 네, 두수의 차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연립방정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를 양변에 곱하면은 사라지고 이쪽에 이제 곱하기 5가 되고 전개시켜보면 2a 플러스 2b 이거는 5b 플러스 15 그 다음에 5b로 넘겨보면요 2a 여기서 빼주면 마이너스 3b는 15 이렇게입니다. 자, 이거 대입법 이용하겠습니다. a 대신에 3b를 대입을 해주면 이 자리에 3b 대입하면 6b가 되겠죠. 6b 빼기 3b니까 3b가 되겠네요. 3b는 15 3으로 나누면 5 b 값은 5가 되고요. 5 대입해주면 a는 3, 5, 15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a는 15고 b는 5니까 차는 15에서 5를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10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수의 차가 8이고 작은 수의 3배에서 큰 수를 빼면 4이다. 큰 수의 값을 구하시오. 큰 수를요 x라고 하고요. 여기 뭐 작은 수 이거 y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수의 차가 8이니까요. 차는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는 거니까 y-x가 8. 그 다음에 작은 수의 3배에서 y의 3배니까 3y에서 큰 수를 빼면 x를 뺍니다. 이렇게 x를 빼면 그러면 값이 4다. 자, 이렇게 돼요. 이 두 개를 연립방정식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마이너스 x 먼저 써줄게요. 마이너스 x 플러스 3y는 4. x 소거시키려면 두 식을 더해주면 되겠죠. 두 식을 더하면 x 소거되고 이거 더하면 2y 8 더하기 4는 12 2로 나누면 y 값이 6 이렇게 구해주고요. 자, y6을 여기 대입하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6이고 넘어가면 플러스 6 되니까 14 x는 14 이렇게 돼요. 큰 수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14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연수 xy에 대하여 분수 a는 y분의 x일 때 a의 분자에 10을 빼고 분모에 4를 더하면 2분의 1이고 a를 기하분수로 나타내면 10분의 7이다. x 플러스 y의 값을 구하시오. 자, a가 y분의 x고요. 분자에 10을 뺀다고 했습니다. 이 분자에 10을 빼보면 분자가 지금 x인데 여기서 10을 빼고요. 분모에 4를 더하면 분모가 y인데 여기 4를 더합니다. 4를 더하면 2분의 1이 된대요. 자, 이렇게 식이 하나 나오고요. a를 기하분수로 나타내면 10분의 1이다. 자, a 값 자체가 그냥 10분의 7인 겁니다. 이렇게 a는 10분의 7이다. 근데 a가 y분의 x니까 자, y분의 x 이렇게 쓰겠습니다.
두 식을 연립방정식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양변에 2도 곱하고 y 플러스 4도 곱하면요. 이렇게 대각선끼리 곱한 게 같은 모양이 됩니다. 이렇게 2 곱하면은 2x 플러스 20, 2x 마이너스 20이요. 그럼 이렇게 곱하면 y 플러스 4. 자, 식이랑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대각선끼리 곱해주면 7y는 10x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식에서 여기 대입법을 할게요. y는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4 넘어가서 빼주면 마이너스 24. 그럼 2x 마이너스 24. 그래서 자, y 자리에 2x 마이너스 24를 여기 대입을 해줍니다. 그러면 일단 7을 곱해주면 14x 14x 빼기 이따가 7 곱하면은 4, 7은 28에 2, 7은 14니까 168 이렇게 되네요. 마이너스 168 10x 이렇게 되고요. 10x를 넘기고 마이너스 168은 우변으로 넘기면요. 빼주면 4x는 168 양변 4로 나누면요. 이건 4, 4, 16에 4, 28이니까 x값 42가 됩니다. 자, x를요. 자, 이 식에 대입을 해볼게요. 2배 해주면 84가 되고요. 84에서 24를 빼주면 60. y는 60. 그리고 x 플러스 y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요. 두 개 더해주면은 102. 최종 답은 102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자리 자연수가 있다. 각 자리 숫자의 합은 9이고 12자리 숫자와 1자리 숫자를 바꾼 수는 처음 수보다 27이 작다고 한다. 처음 수를 구하시오. 두 자리 자연수가 있습니다. 요 두 자리 중에서 12자리를 x라고 하고 1자리를 y라고 이렇게 두면은요. 각 자리 숫자의 합이 9니까 x 플러스 y는 9 이렇게 식이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12자리와 1자리 숫자를 바꾼 수는 저기 있죠. 바꾸면은 y 그 다음에 1자리가 x가 돼요. 그럼 이 값은 여기가 12자리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10y 더하기 x가 됩니다. 10y 더하기 x. 이게 바꾼 수는 처음수는 이거죠. 그럼 이거는 10x 플러스 y입니다. 10x 플러스 y보다 27이 작다. 빼기 27 이렇게입니다. 이 두 개 연립방정식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좌변을 넘겨보면요. x에서 이거 10x 빼주면 마이너스 9x 이렇게 되고요. 자, y 넘겨서 빼주면 9y. 우변은 마이너스 27 이렇게입니다. 이거 9로 나눠보면 마이너스 x 플러스 y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고요. 자, 이거 두 개 연립방정식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두 개를 더해볼게요. 더하면 이제 x가 사라지고요. y 더하기 y니까 2y 9하고 마이너스 3 더하면 6 양변 2로 나누면 y 값은 3 y3을 여기 대입해 보겠습니다. 대입해 보면 x는 6 x는 6 그래서 처음수가 xy니까 63 답은 63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자리 자연수가 있다. 1자리 숫자는 12자리 숫자의 2배보다 1이 더 크고 두 자리 자연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12자리 숫자를 x 그 다음에 1자리 숫자를 y라고 하겠습니다. 1자리 숫자는 그랬죠. 1자리 숫자 y는 12자리 숫자의 2배보다 1이 크다. 12자리 숫자의 2배 2x보다 1이 더 크다. 이렇게 식 하나가 나오고요. 12자리 숫자와 1자리 숫자를 바꾼 수는 이거 두 개 바꾸면은 yx 되니까 실제 이 값은 10y 플러스 x가 됩니다. 자, 이거는 처음수보다 45가 크다고 하다. 처음수 이거는 10x 플러스 y 되겠죠. 10x 플러스 y보다 45가 크다. 자, 이거 연립방정식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y는 2x 플러스 1이니까 이거 대입법 하겠습니다. y자리에 다 이걸 대입을 해주면 여기 10 곱하니까 20x 플러스 10 다음에 더하기 x 자, 이 y도 또 들어가요. 2x 플러스 1이 들어갑니다. 그럼 이거 12x 이렇게 되겠죠?
플러스 1인데 그거까지 더하면 46. 자, 넘겨서 이렇게 풀어볼게요. 이거 넘겨보면 20에서 12 빼주면 8. 거기 여기 1 있죠? 9x. x가 9고요. 10은 우변을 넘겨서 빼주면 36. 9로 나누면 x값은 4. 이렇게입니다. x값 4 구했고요. 4를 여기 대입해보면 2, 4, 8에 1 더하면 y는 9. 이렇게 돼서 처음수는 이거니까요. x 12자리 4, 1자리 9, 49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자리의 자연수가 있다. 12자리 숫자의 2배는 1자리 숫자보다 1이 크고, 두 자리 자연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12자리를 x, 1자리를 y라고 하면요. 12자리 숫자의 2배는, 요거 x의 2배니까 2x는 1자리 숫자보다 1이 크고, y보다 1 크고요. 자, 식 하나 나왔고요. 12자리 숫자와 1자리 숫자를 바꾼 자연수는, 자, 이거 바꾸면 yx 이렇게 되겠죠. 실제 이 값은 10y 플러스 x가 됩니다. 자, 이 수는 처음 수보다 18이 크다. 처음 수 이겁니다. 이거는 10x 플러스 y입니다. 이것보다 18이 크다. 자, 두 개 또 연립방정식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대입법을 이용할게요. 제가 이 식에서 y는 이렇게 만들어 보면 이거 1만 넘어가면 2x-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y자리에 2x-1을 대입을 해주면 이거 10 빼주면 20x 빼기 10이고요. 플러스 x가 또 대입을 해주면 이거 12x 될 거고 마이너스 1 플러스 18이니까 17 이렇게입니다. 12x로 넘겨보면요. 8x가 되고 여기 x 있으면 9x. 그 다음에 상수항 우변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10 넘어가면 27. 9로 나누면 x값은 3이 되고요. x값 3 여기다 대입해주면 6 빼기 1이니까 5. y값은 5가 됩니다. 처음 수는 35.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0자리 숫자가 1인 3자리 자연수가 있다. 각 자리 숫자의 합은 6이고, 자, 3자리 자연수가 이렇게 있는데요. 102자리 숫자가 1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12자리와 1자리를 제가 x, y라고 둘게요. 자, 근데 각 자리 숫자의 합은 6이니까 이거 다 더하면 1 더하기 x 플러스 y는 6이 되고요. 12자리 숫자와 1자리 숫자를 바꾼 수는, 이거 바꾸면요. 1은 그대로 있고 12자리와 1자리만 바꿉니다. y, x 이렇게 돼요. 자, 이 수가 처음 수보다 9가 크다. 자, 이 수는요. 이건 1은 100자리니까 실제로 100입니다. 100 더하기 이거는 10y 더하기 x. 자, 이건 처음 수보다 처음 수는 이거죠. 이건 100 더하기 10x 플러스 y. 자, 이거보다 9 크다. 더하기 9 이렇게 식이 만들어집니다. 자, 좀 정리를 좀 해보면, 자, 위에 거 정리해보면 이거 1만 넘어가면 이제 x 플러스 y는 5가 되고요. 이렇게. 자, 아래식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양변에 100이 있으니까 양변 빼주면 100 이렇게 사라지고요. 좌변으로 넘겨보면 10x로 넘겨서 빼주면 마이너스 9x. y 넘겨서 빼주면 9y. 그 다음에 우변에는 9. 자, 양변을 9로 나눕니다. 마이너스 x 플러스 y는 1. 그래서 이거 두 개. 자, 두 식을 더하면은 x가 사라지겠죠. 더하면 x 사라지고, 그 다음에 y는 2y가 되고요. 더하면은 6. 2로 나누면 y 값은 3. 자, y가 3이면 x 값은 2. 자, 그래서 2, 3이니까 처음 수는 123. 답은 123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영이와 지수의 수학 평균 점수는 72점이라고 한다. 소영이의 수학 점수가 지수의 수학 점수보다 4점이 더 높다. 소영이의 수학 점수를 구하라. 자, 소영이 수학 점수 x라고 하고요. 지수의 수학 점수 y라고 하겠습니다. 평균이 72점이라고 했으니까 평균은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평균이죠. 이 값이 72 다시 하나 나오고요. 자, 소영이의 수학 점수가 즉 x가 지수의 수학 점수 y보다 4점이 더 높다. y 플러스 4 두 개 연립방정식 풀면 되겠습니다. 이거 2 곱해보면요. 잘하죠. 2 곱하면 144 이렇게 되고 x가 y 플러스 하니까 대입법 이용하겠습니다. x 자리에 y 플러스 4를 대입해요. 그럼 y 하나 더 더하면 2y 플러스 4가 되고요. 이게 144 4 넘겨서 빼주면은 140 2로 나누면 70 즉 y는 70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소영이의 수학 점수를 묻고 x값 묻고 있기 때문에 자, y 70을 여기 대입을 해주면 x는 74 답은 74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수 ABC의 평균은 9이고 두수 B와 C의 평균은 10이라고 한다. A의 값을 구하시오. ABC의 평균은 9니까요. 평균은 3개니까요. 3개 다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눠주면 이게 평균이 됩니다. 이 값이 9이고 BC의 평균은 10이다. BC 더한 거, 자, 2개니까 2로 나눕니다. 이 값이 12. 자, 여기서 이제 A 값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3 곱해보면요. 3, 9, 27 이렇게 되고 2 곱해보면은 여기는 24. B 플러스 C가 24예요. 여기 B 플러스 C에 24를 대입하면 24에 A 더한 게 27 되면 되겠죠. 여기서 A 값이 3이 됩니다. 답은 3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균이 48인 세수 32AB가 있다. 여기에 B를 더 추가하여 내수의 평균을 구했더니 평균이 51이 되었다. A, B의 값을 각각 구하시오. 평균이 48인 세수라고 했습니다. 이 세수의 평균이 48이죠. 평균을 구해보면 다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눈 값이 평균인데 이 값이 48이고요. 자, 여기에 B를 더 추가합니다. 4개의 평균이니까 32 더하기 A 더하기 B에 여기에 또 B를 하나 더 추가되네요. 이렇게 같은 빈도고랑 자, 추가해서 평균을 구합니다. 4로 나눴더니 이 값이 51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 2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이거 3을 먼저 곱해보면 양변에 3을 곱하면 3 사라지고 여기 3, 8은 24 3, 4, 10이니까 144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고 31로 넘겨서 빼주면은 A 플러스 B가 32 빼면 112가 되겠네요.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것도 정리를 해보면 양변에 4 곱하면은 여기가 4, 1은 4, 4, 5, 20이니까 204가 되고요. 30이 넘겨서 이렇게 빼주면 여기는 이제 A 플러스 2B가 남죠. A 플러스 2B가 31을 이렇게 빼주면 172가 됩니다. 자, B를 자, 여기서 A를 소거시킬게요. 빼주면 되는데 아래쪽에서 위쪽을 빼고 있습니다. 이렇게 빼주면 A 사라지고 2B에서 B 빼면 그냥 B가 되죠. 이렇게 되고 172에서 112를 빼주면 60. B 값은 60 이렇게 구해주고요. 자, 이거를 여기 대입할게요. 여기 60 대입해주면 넘겨서 빼주면은 52. 그래서 A는 52가 됩니다. 그래서 A는 52, B는 60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A, B 두 종목의 경기를 하여 각각에 대하여 상을 주는데 상을 받는 사람은 모두 30명이고 B 종목에서 상을 받는 사람은 A 종목에서 상을 받는 사람이 2배이다. A 종목에서 상을 받는 사람의 수를 구하시오. 다음 A, B 두 종목 모두에서 상을 받는 사람은 없다.
자, A 종목에서 상을 받는 사람을 자, X라고 하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B 종목은 자, Y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상을 받는 사람이 모두 30명이라고 했으니까 X와 Y를 더해서 30이 돼야 되고요. 식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에 B 종목에서 상을 받는 사람은 그랬습니다. B는 A 종목에서 상을 받는 사람의 2배이다. 2 곱하기 X. B가 아니라 Y죠. Y는 2 곱하기 X. 요 연립방정식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대입법 할게요. Y 자리에 2X를 이렇게 대입합니다. 3X가 30. 3으로 나누면 X는 10. X 10 대입하면 Y는 20. 이렇게 됩니다. 자, A 종목에서 상을 받는 사람 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X를 구하면 되겠죠. 답은 10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형은 동생이 가진 돈의 3배를 가지고 있다. 형이 가진 돈 X라고 하고요. 동생이 가진 돈 Y라고 하겠습니다. 형은 동생이 가진 돈의 3배를 가지고 있으니까 X는 3Y 이렇게 되고요. 형이 동생에게 1,000원을 주면 형이 돈은 동생의 돈이 2배보다 500원이 많아진다고 한다. 그랬습니다. 자, 형이 동생에게 1,000원을 주면 일단 이 상황을 보면요. 자, 형은 1,000원 줬으니까 1,000원이 작아지겠죠. X 빼기 1,000 이렇게 되고요. 동생은 Y인데 1,000원 받았으니까 Y 플러스 1,000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형의 돈은 동생의 돈의 2배보다 500원이 많아진다. 자, 동생이 가지고 있는 돈이 2배보다 500원이 더 많아진다 했으니까 더하기 500 이렇게 식이 만들어지겠습니다. 자, 현재 형이 가진 돈은 얼마인가? 자, 현재 형은 X가 되겠죠. X값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X값. 대입법을 이용할게. X가 3Y니까 X자리에 3Y를 여기 대입을 하고 이 식을 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2Y 그 다음에 2000 2000에 500 더하면 2500 이렇게 되고요. 2Y 좀 넘겨서 빼주면은 Y 되고요. 마이너스 1001로 넘겨서 더하면은 3500 Y 값이 3500입니다. 3500 이렇게 대입하면 3배 해주면 1500 그래서 X 값이 1500 1500원. 그래서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교 도서관에서 남녀 학생이 함께 공부하고 있다. 15명의 여학생이 먼저 집으로 돌아가자 남학생 수가 여학생 수의 2배가 되었다. 일단 처음에요. 이 남녀 학생이 있으니까요. 남자, 처음입니다. 처음에 남자 학생을 X, 여자를 Y라고 하겠습니다. 15명의 여학생이 먼저 집으로 돌아가자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학생이요 15명 줄어들겠죠. 자, 이렇게 되자 남학생 수가 여학생 수의 2배 되겠다. 자, 이 상황입니다. 남학생 수 X가 여학생 수의 2배 이렇게 되고요. 자, 그 이후에는 남학생 45명이 집으로 돌아가자. 이제 남학생도 45명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자 여학생 수가 남학생 수의 5배가 되었다. 자, 이때 이제 여학생 수는 이거죠. Y 빼기 15가 남학생 수, 이거의 5배니까 5 곱하기 X 마이너스 45 이렇게입니다. 처음 도서관에서 공부하던 여학생 수는 Y입니다. Y 값 구하는 게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 전개시켜 보면 2y 마이너스 30이 되고요. 자, x는 이렇게 됐기 때문에 대입법을 이용할게요. x 자리에 이 값을 이렇게 대입을 합니다. 근데 정리를 좀 먼저 해보고 대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전개시켜 보면 5x 이렇게 곱하면은 225 이렇게입니다. 여기 이제 x 자리에 2y 마이너스 30이 이렇게 들어가요. 5배 해주면은 10y 5배 해주면 마이너스 150 자,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y를 이쪽으로 옮길게요. 10에서 1 빼면 그냥 9니까 9y 이렇게 되고요. 여기 지금 죄송합니다. 여기 뒤에 225를 안 썼네요. 제가 이렇게 이 부분은 다 좌변으로 넘기겠습니다. 이 값이요 마이너스 375예요. 이게 좌변 넘어가면
375가 되겠죠. 375에서 여기 15가 있습니다. 15를 이렇게 빼줘요. 빼주면 360이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9로 이렇게 나눠주면 y값 구해지겠죠. 자, 9로 나누면 40. 그래서 y값 40이니까 답이 40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올해 딸과 어머니 나이의 합은 60살이다. 딸의 나이를 x라고 하고요. 어머니 나이를 y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x 플러스 y는 60이 되고요. 자, 2년 후에 그렇습니다. 2년 후. 자, 2년이 지나면요. 자, 딸도 2살이 더 많아지고 어머니도 2살이 더 많아집니다. 이렇게 바뀝니다. 2년 후. 자, 2년 후에 어머니 나이가 딸의 나이의 3배 된다. 어머니 나이, y 플러스 2죠. y 플러스 2가 이 딸의 나이의 3배. 3의 x 플러스 2 이렇게입니다. 자, 이거 풀면 되겠습니다. 자, 올해 어머니 나이니까요. y 값 구하면 되겠습니다. y 값. 자, 이 식에서 여기 x는 넘기면 60-y 이렇게 돼서 대입법 이용할게요. x 자리에 60-y 여기 대입합니다. 그러면 3배에 자, 62가 되겠죠. 마이너스 y 이렇게 되고 전개시켜 보면 이렇게 하면은 186. 그다음에 이거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3y 좌변으로 넘기면은 플러스 돼서 4y가 되고요. 2는 우변 넘겨서 빼주면 184 이렇게 돼요. 그래서 4로 나누면 4, 4, 16에 4, 6, 24. 그래서 y 값 46.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어머니와 아들의 나이 합은 54살이고 나이 차가 26살일 때 현재 아들의 나이를 구하시오. 자, 현재 어머니 나이 x라고 하고요. 아들의 나이는 y라고 두겠습니다. 합이 54니까요. x 플러스 y는 54. 나이의 차가 26살이다. 차는 큰 거에 작은 거 빼는 겁니다. 어머니 나이가 더 많으니까 x에서 y를 빼준 값이 26 이렇게. 두 개의 연립방정식 풀면 되겠습니다. 더해보면은 y 사라지고 2x가 되겠죠. 더하면 80이 됩니다. 2로 나누면 x는 40 이렇게 돼요. x 40을 여기 대입할까요? 이렇게 대입해보면 40 넘겨서 빼주면 y는 14. 현재 아들의 나이는 14살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두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자연수 xy 대하여 x 플러스 y의 값을 구하시오. x의 3배요. y의 합은 14이다. x의 3배니까 3x고요. y의 합 더하기 y 해준 게 14 이렇게입니다. 자, x는 y를 4로 나눈 값과 같다. 자, x는요. 자, y를 4로 나눈 값과 같다. 이렇게입니다. 이거 두 개를 연립방정식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식 먼저 4를 곱해보면요. y는 4x 이렇게 돼서 자, y 자리에 4x 이거 대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입을 하면은 4x 더하기 3x는 7x 7x가 14가 되니까요. 7로 나누면 x값 2 x값 1을 여기 대입하면 y는 8 그래서 x 플러스 y니까요. 두 개 더하면 답은 10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자연수 x, y에 대하여 이 두 수의 합은 21이고 x 플러스 y는 21 이렇게 되고요. x의 2배를 3으로 나눈 값은 y에서 1을 뺀 값과 같다. x의 2배 를 3으로 나눈 값. 자, 이 값은 y에서 1을 뺀 값과 같다. y 빼기 1과 같다. 이렇게입니다. 이 두 개 연립방정식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아래식 3을 먼저 곱해보면요. 2x는 여기 3 곱하면 3y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고요. 자, 이 식을 y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x만 넘겨주면 21 마이너스 x 되고 대입법 하겠습니다. 이 y 자리에
21 마이너스 x 이렇게 대입할게요. 그리고 3배 해주면은 63 마이너스 3x 63 마이너스 3x 빼기 3 이렇게 있고요. 마이너스 3x 좌변으로 넘기주면 5x가 됩니다. 그 다음에 63에서 3을 빼면 60 양변을 5로 나누면 x는 12 자, x값 12고요. 자, 12 여기 대입하면은 21에서 12 빼면 9가 되겠네요. 네, 자연수 x의 값을 구하라 했으니까 답은 12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자연수의 차는 64이고 큰 수를 작은 수로 나누면 몫은 6, 나머지가 9일 때 두 자연수의 합을 구하라. 두 자연수요. 큰 수를 x라고 하고 작은 수를 제가 y라고 하겠습니다. 차는 64니까 x 빼기 y는 64 이렇게 되고요. 큰 수를 작은 수로 나누면 몫이 6, 나머지가 있어요. 여기까지 있으면 우리가 일단 그 나눗셈 식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큰 수를 x를요. 이렇게 y로 나누면 자, 몫이 이렇게 나오죠. 나머지가 9 이렇게입니다. 자, 이걸 우리가 검산할 때를 생각해야 돼요. 검산할 때. 검산하면 x는 자, y와 6을 곱한 다음에 9를 더합니다. y 곱하기 6 더하기 9. 자, 이런 식으로 식을 세우셔야 돼요. 이렇게 나머지가 있는 경우. 나머지가 없으면 그냥 예를 들어 x를 자, y로 만약에 나누면 x를 y로 나누면 6이 된다 그러면 식은 이렇게 그냥 쓰면 되는데 나머지가 있는 경우는 이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x는 그래서 여기 곱하면 6y 플러스 9가 됩니다. 두 개 연립방정식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x 자리에 6y 플러스 9를 대입하면 여기서 y 빼면 5y 플러스 9가 되고요. 9 넘겨서 빼주면 자, 여기가 53 죄송합니다. 55입니다. 그래서 양변을 5로 나누면 y 값은 11 이렇게 돼요. 자, y 값 11 여기 대입해보면 66에 9 더하면 75가 되겠죠. x는 75 이렇게 돼요. 그래서 두 자연수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요. 이거 두 개 이렇게 더해주면은 86.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느 게임에 참가한 성우는 총 15문제를 풀어 84점을 얻었다. 문제를 맞히면 8점을 얻고 틀리면 4점이 감점된다고 할 때 성우가 맞힌 문제의 개수를 구하라. 자, 성우가 맞힌 거를요 x라고 하고 자, 틀린 게 있겠죠. 틀린 거를 y라고 하면 총 15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x 플러스 y가 15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점수가 84점인데 자, 맞히면 8점이다. 맞은 게 x개니까 8x. 그 다음에 틀리면 4점이 감점이에요. 근데 y게 틀렸기 때문에 4y만큼 감점. 빼기 4y 해서 총 점수가 84점이 됩니다. 두 개를 연립방정식 풀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식을요 4로 나눠볼게요. 4로 나누면 2x 빼기 y는 21 이렇게 되고요. 자, 이거 두 식을 더하면은 y가 소거됩니다. 더해보면 x 더하기 2x니까 3x. 자, y는 소거되고 15와 21 더하면 36. 3으로 나누면 x 값이 12. x 12를 여기 대입을 해주면 y는 3. 이렇게입니다. 자, 성우가 맞춘 문제의 개수. 맞춘 문제니까 이 x 값이죠. 12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구 올스타전 MVP를 차지한 선수가 올스타전에서 35점을 득점하였고 2점 슛이 3점 슛보다 5개 많았다고 한다. 이 선수가 성공한 2점 슛과 3점 슛의 개수를 각각 구하시오. 단 2점 슛과 3점 슛으로만 득점하였다. 그랬습니다. 성공한 2점 슛 X개라고 하고요. 3점 슛의 개수는 Y개라고 하면 이 선수가 여기 보면은 35점을 득점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2점짜리가 X니까 2X, 3점짜리가 Y개니까
더하기 3y 이 점수가 총 35점이고요. 2점 슛이 3점 슛보다 5개 많다. 2점 슛이 x죠. x가 y보다 5개가 많다. 이거 연립방정식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대입법을 이용하겠습니다. x자리에 y 플러스 5를 이렇게 대입하면 이거 2배 해주면 2y 플러스 10 그리고 더하기 3y는 35 2y 더하기 3y는 5y이고요. 10은 넘겨서 빼주면 25 5로 나누면 y 값은 5 이렇게. 자, y가 5를 여기 대입해 보면 x는 10 이렇게. 그래서 자, 2점짜리가 10개, 3점짜리가 5개가 이렇게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점짜리 문제와 6점짜리 문제가 섞여 있는 수학시험에서 성희는 모두 17문제를 마치고 74점을 받았다. 성희가 마친 4점짜리 문제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4점짜리 문제의 개수 x개 맞았다고 하고요. 6점짜리는 y개 맞았다고 하겠습니다. 17문제를 모두 맞췄으니까 x 플러스 y는 17이 되고요. 점수가 74점. 4점짜리를 x개 맞추면 4x 6점짜리를 y에게 맞추면 6y 더한 게 총 점수가 74점. 이거 두 개 연립방정식 풀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2로 양변을 나눠보면 2x 플러스 3y는 2로 나누면 37 이렇게 되고요. 자, 이거는 여기 2배 해줄게요. 2배에서 x를 없애겠습니다. 2배 해주면 2x 플러스 2y가 34. 그래서 두 식을 뺄게요. 이거 아래 거에서 위에 거 빼면 양수로 만들 수 있겠죠. x 사라지고 빼주면 y 37에서 34를 빼면은 3. 자, y는 3 이렇게 됩니다. y 값 3 대입해서 넘겨서 빼주면 x가 14 이렇게 되네요. 자, 4점짜리 문제가 x니까 답은 14 14개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격대회에서 영민은 10발의 총을 쏘아 94점을 받았다. 9점짜리와 10점짜리만 맞췄다고 할 때 영미가 맞춘 10점짜리는 몇 발인가 구하시오. 자, 9점짜리, 10점짜리. 9점짜리를 x발 맞추고요. 10점짜리를 y발 맞췄다고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구하는 건 이제 y 값이 되겠습니다. 10발을 쏘았다고 했으니까요. 자, x하고 y 더해서 10발이니까 10 이렇게 되고요. 점수는 9점짜리가 x개니까 9x 10점짜리가 y개니까 10y 해서 94 이거 두 개 연립방정식 풀면 되겠습니다. 자, y를 바로 구해볼게요. 그러려면 x를 소거시키면 되니까 요 윗식에 9를 곱해서 9x 플러스 9y는 90 이렇게 만들고 두 식을 자 빼보겠습니다. 10y 9y니까 아래식에서 윗식을 이렇게 빼볼게요. 이렇게 빼보면 x 사라지고 빼보면 y 94에서 90 빼면 4 그래서 답은 4발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일이와 유선이가 가위바위보를 하여 계단을 오르기 놀이를 하고 있다. 이긴 사람은 2계단을 올라가고 진 사람은 1계단을 내려갑니다. 가위바위보를 7번 하였더니 처음 위치보다 태일이는 2계단 올라가 있었다. 태일이와 유선이가 이긴 횟수를 각각 구하시오. 태일이가 이긴 횟수를 x, 유선이가 이긴 횟수를 y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가위바위보를 7번 했다 그랬어요. 7번. 그럼 x와 y 더해서 7이 돼야 되겠죠. 7이 되고 그 다음에 자 최종적으로 보니까 테일이는 2계단이 올라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거 가지고 식을 만들어 볼게요. 자 테일이가 x번 이겼습니다. 이긴 사람은 2계단을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에 2를 곱해줘. 2x만큼 올라가고 진 거만큼 내려갑니다. 한 계단씩 내려가니까 y번 진 거죠. 테일이 입장에서는 자, x번 이기고 자, 유선이가 이긴 횟수 요만큼 진 겁니다. 진 거만큼은 한 계단 내려가니까 빼기 y 해서 이 최종적으로 2계단 올라가 있었다. 요 위치가 2가 됐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거를 연립방정식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더해서 y를 소거시킬게요. 더해보면 3x가
더하면 9가 되고요. 3으로 나누면 x 값이 3 이렇게 됩니다. x3을 여기 대입하겠습니다. 그러면 y는 4. 이긴 횟수가 아까 테일이는 3회, 유선이는 4회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A, B가 가위바위보를 하여 이긴 사람은 2계단씩 올라가고요. 진 사람은 1계단씩 내려가기로 하였다. 얼마 후 처음 위치보다 A는 15계단, B는 12계단을 올라가 있었다. A, B가 각각 이긴 횟수를 구하시오. 단 비긴 경우는 없다. A가 이긴 횟수 X번이라고 하고요. B가 이긴 횟수를 Y번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몇 번의 시행을 했더니 A는 15계단 올라갔다고 했어요. 요거 식을 써보겠습니다. A 입장에서 보면 이겼을 때는 2계단씩 올라가니까 2x. 그 다음에 A 입장에서는 B가 이겼을 때가 A가 진 거죠. 진 횟수가 Y입니다. 자, 지면은 1계단씩 내려가니까 빼기 Y 해서 15계단 올라가 있었다. 플러스 15 이렇게 될 거고요. B 입장에서 식을 세워보면 자, B는 Y번 이겼으니까 이겼을 때 2계단 올라갑니다. 그리고 자, B가 진 거는 X번 진 거죠. A가 이겼을 때가 B가 진 거기 때문에 졌을 때는 한 칸씩 내려가니까 빼기 Y, X 해서 결과적으로 12계단 올라가 있다고 해서 플러스 12 자, 이렇게 되고 이 두 개를 연립방정식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아래식을요. x는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일로 넘기면 x가 되고 12가 넘어가면 2y-12 그래서 이거를 여기 대입을 하겠습니다. 이 x 자리에 2y 빼기 11을 이렇게 대입을 해줄게요. 대입해주면 2배 해주면 4y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y는 우변이 15 이렇게 됩니다. 4y 빼기 y니까 3y 그 다음에 마이너스 24를 넘길게요. 넘으면 39 3으로 나누면 y는 13 자, y 구한 거를요. 자, 여기 13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2배 해주면 26에서 12를 빼주면 14가 되겠네요. 14 x는 14 그래서 A가 이긴 횟수 14회 B가 이긴 횟수 13회가 이렇게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와 철수는 가위바위보를 하여 이긴 사람은 3계단씩 올라가고 진 사람은 2계단씩 내려가는 게임을 했다. 가위바위보를 총 55번 하였더니 영희가 철수보다 25계단 위에 올라가 있었을 때 영희가 이긴 횟수를 구하시오. 단 비기는 경우는 없다. 자, 영희가 이긴 횟수 이거 X번이라고 하고요. 철수가 이긴 횟수를 Y번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가위바위보를 총 55번 했다고 했기 때문에 x와 y를 더해서 55가 돼야 되고요. 자, 영희. 자, 영희 위치를 보겠습니다. 영희가 x만큼 이겼습니다. x번. 근데 이길 때 3계단씩 올라가니까 3x. 그 다음에 영희가 y번 진 거죠. 철수가 이겼을 때가 영희가 진 거기 때문에 영희가 진 횟수는 y번입니다. 근데 지면은 2계단씩 내려가요. 그래서 2y만큼 빼줍니다. 자, 빼줬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철수보다 25계단 위다. 자, 철수보다 일단 철수를 쓸게요. 이렇게 철수보다 25계단 위니까 플러스 25 이렇게입니다. 그럼 철수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입장에서는 이겼을 때가 y번인데 3계단씩 올라가니까 3y 이렇게 되고요. 철수 입장에서 진 횟수는 요거 x입니다. x번 졌는데 2계단씩 내려가니까 마이너스 2x 이렇게 되고요. 이 철수의 위치입니다. 식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습니다. 이 아래식을 정리를 해보면 마이너스 2x를 넘기면 5x가 되고요. 3y도 넘기면 마이너스 5y는 25 그래서 5로 나눠보면 x 빼기 y는 5 요 두식 연립방정식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더해서 y를 소거시킬게요. x 더하기 x는 2x 55 더하기 5는 60 2로 나누면 x는 30 되고 x 30 여기 대입할까요? 이렇게 그 다음에 y는 25 이렇게 되네요.
자, 0이가 이긴 횟수, 즉 x가 구하는 거니까요. 답은 30회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우개 3개와 샤프 펜슬 2자루의 값은 2,500원이다. 샤프 펜슬 한 자루의 값이 지우개 한 개의 값보다 500원이 더 비싸다고 할 때 지우개 한 개와 샤프 펜슬 한 자루의 가격을 각각 구하라. 지우개 한 개의 가격을 x1이라고 하겠습니다. 샤프 펜슬 한 자루의 가격을 y1이라고 하면 일단 자, 3개, 지우개 3개니까 3x가 되고요. 샤프 펜슬 자, 2자루니까 2y, 요 가격이 총 가격이 2,500원. 이렇게 식이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샤프 펜슬 한 자루의 값이 y죠, y. y는 지우개 한 개보다 500원이 더 비싸다. 지우개 한 개의 가격보다 500원이 더 비싸다. 더하기 500. 이렇게 식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거 연립방정식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y는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대입법. 이렇게 y 자리에 x 플러스 500을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3x 더하기 2y니까 이거 2배 해주면 2x 플러스 1000. 자, 우변은 2500. 3x 더하기 2x는 5x고요. 1000은 일로 넘겨서 빼주면 1500. 5로 나누면 x는 300. 자, x가 300이고 여기 300 집어넣으면 y는 800. 이렇게입니다. 지우개 하나는 300원이 되고요. 300원, 샤프 펜슬은 800원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초콜릿 3개와 껌 2통의 값은 1,800원이고 초콜릿 4개와 껌 3통의 값은 2,500원이다. 초콜릿 1개의 가격과 껌 1통의 가격을 각각 구하라. 초콜릿 1개를 x1이라고 하고 껌 1통의 가격을 y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초콜릿 3개니까 3x, 껌은 2통, 2y 했을 때가 1,800원이고요. 초콜릿 4개와 껌 3통, 초콜릿 4개니까 4x, 껌 3통이니까 3y 더했을 때 가격이 2,500원. 이거 두 개 연립방정식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y를 소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6으로 맞춰줄게요. 여기 3 곱하고 이쪽 아래식은 2 곱합니다. 여기 3을 곱해보면 9x 플러스 6y. 여기 3을 곱하면은 5,400원. 5,400 이렇게 되고요. 아래식에 2 곱하면 8x 플러스 6y. 네, 2 곱하면 5,000. 이렇게 빼서 y 소거시키면 9x에서 8x 빼면 x고요. 5,400에서 5,000 빼면 400. 이렇게 구해줍니다. 자, 400을 여기 대입할게요. 이렇게. 1200 되고요. 1200 넘겨서 빼주면 600. 2y가 600이니까 2로 나누면 y는 300.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초콜릿 이 가격이 400원. 껌은 300원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사과 4개와 배 2개의 값은 5,000원이고 배 1개가 사과 1개보다 1,000원이 더 비싸다고 할 때 배 1개의 값을 구하시오. 사과를요, 제가 x1이라고 하고 하나를, 배 하나 가격을 y1이라고 하겠습니다. 사과 4개니까 4x가 되고요. 배는 2개니까 2y 했을 때 총 5,000원 이렇게 식 하나 나오고요. 배 1개의 가격이죠. 배가 y죠. y는 사과 1개보다 1,000원이 더 비싸다. x보다 1,000원이 더 비싸니까 x 플러스 1,000 이렇게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배 1개의 가격이니까 구하는 게 이제 y 값을 구하는 게 최종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연립방정식 풀어보면요. y는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대입법 이용하겠습니다. 이렇게 대입을 해주면 y 자리에 x 플러스 1000을 대입합니다. 그러면 2x 플러스 2000 되니까 4x 더하기 2x 플러스 2000. 여기에 5000 이렇게 되고요. 6x 2000원 넘겨서 빼주면 3000. 6으로 나누면 x는 500. 자, 500을 여기 대입할게요. 500 더하기 1000은 1500. y는 1500.
Y값 구하는 거니까 1,500원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느 분식점에서 김밥 3줄과 순대 2인분을 샀더니 8,500원을 지불했고 김밥 2줄과 순대 3인분을 샀더니 9,000원을 지불했다. 이 분식점에서 김밥 6줄과 순대 3인분을 산다면 얼마를 지불해야 하는지 구하시오. 자, 김밥 가격과 순대 가격. 자, 1인분. 자, 김밥 한 줄 가격을 제가 X. 자, 순대 1인분 가격을 Y라고 하면요. 김밥 3줄 샀으니까 3X. 순대 2인분이니까 2Y. 이랬을 때 가격이 8,500원이고요. 그 다음에 김밥 2줄과 순대 3인분. 그럼 2X 플러스 3Y가 되겠죠. 그 다음에 9,000원. 이렇게 합니다. 일단 연립방식 풀어서 XY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Y를 소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6Y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여기 3배 해주고 아랫줄은 2배를 해주겠습니다. 3배 해보면 9X 플러스 6Y 여기 3배 해주면은 자 3호 0 2개 있고요. 3호 15에 38은 24니까 25,500 이렇게 되고요. 2배 해주면 4X 플러스 6Y 2배 해주면 18,000. 자, 이렇게 해서 자, 뺍니다. 위에 거에 아래 거 빼줄게요. 그러면 9x에서 4x 빼면 5x. y는 사라지고요. 이렇게 빼보면 7,500 이렇게 돼요. 5로 나눠보면 x는 1,500 이렇게 됩니다. 자, x 값이 1,500이고요. 이거를 자, 여기 대입하겠습니다. 1,500 이렇게 대입을 해보면 2배 해주면 3,000 넘겨서 빼주면 6,000 3y가 6,000이니까요. 3으로 나누면 y는 2,000 이렇게입니다. y 값은 2,000. 자, xy 이렇게 구했고요. 자, 이 분식점에서 김밥 6줄과 순대 3인분을 사면 얼마냐 그랬습니다. 김밥 6줄 곱하기 6 해주고요. 순대 3인분 곱하기 3에서 더해주면 되겠죠. 여기 6 곱해주면 9,000 이렇게 되고요. 여기 3 곱해주면 6,000 더하면은 15,000 답은 1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개에 500원인 아이스크림과 한 개에 700원인 아이스크림을 합쳐서 25개를 사고 자, 15,000원을 냈더니 500원을 거스름돈을 받았다. 자, 한 개에 500원인 아이스크림은 모두 몇 개 샀냐? 자, 한 개에 500원인 아이스크림. 자, 500원짜리를요. 자, X개 샀다고 보겠습니다. X개. X개고 700원짜리는 Y개 샀다고 해보면 합쳐서 25개를 샀으니까 X 플러스 Y는 25가 되고요. 자, 가격은요. 500원짜리 X개니까 5X. 700원짜리가 Y개니까 700Y. 자, 그랬더니 15,000원을 냈더니 500원을 거스름돈 받았다. 그러면 15,000원에서 500원을 뺀 가격만큼이 되겠죠. 요 두 식을 연립방정식 풀어서 X값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가 자 500X인데 제가 5X로 잘못 썼네요. 500원짜리. 자, 이거요. 공 두 개씩 즉 100으로 나눠 보겠습니다. 5x 플러스 7y 이거 14,500원인데 100 나누면은 145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x를 소거시켜봐요. 이거 y x 갖고 하는 거 y를 바로 소거시키겠습니다. 여기 7배를 해서 y를 소거시켜 볼게요. 7배 해주면 7x 플러스 7y가 여기 7 곱하면은 5, 7은 35에 2, 7은 14니까 175. 이거 그대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5x 플러스 7y는 145. 이렇게 빼보면 7x에서 5x 빼면 2x가 되고요. 7y는 사라지고 175에서 145 빼주면 30. 2로 나누면 x는 15. 그래서 답은 15개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개에 600원인 아이스크림과 한 개에 500원인 과자를 합하여 24개를 사고 13,000원을 냈다. 과자는 몇 개 샀는지 구하시오.
자, 아이스크림 X개 샀다고 하고요. 500원짜리 과자를 Y개 샀다고 하겠습니다. 자, 과자는 몇 개 샀냐? Y 값 구하는 문제가 되겠고요. 식을 세어보면 합쳐서 24개를 샀으니까 X 플러스 Y는 24. 그 다음에 가격은요. 자, 600X가 될 거고요. 500원짜리 Y개니까 500Y 해서 13,000원. 이렇게 됩니다. 이거 두 개 연립방정식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양변 100으로 나누면 공 두 개씩 사라지고요. Y값 구하는 거니까 X를 소거시킬게요. 자, X를 소거시키려면 여기 좀 여기 X 빼먹었네요, 제가. 600X였습니다. 여기 6을 곱해서 6X, 그 다음에 여기 6Y, 여기 6 곱하면 4, 6, 24에 2, 6, 10이니까 144. 그래서 이 두 식을 이렇게 빼겠습니다. 6Y, 5Y니까 아래식에서 윗식을 뺄게요. X 사라지고 여기는 6Y 빼기 5Y니까 Y. 144에서 130을 빼주면 14. 그래서 답은 14개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연선이는 4월 한 달 동안 매일 김밥 한 줄을 사 먹고 총 12만 7천원을 지불하였다. 김밥 한 줄의 가격이 4월 1일에는 4천원이었는데 도중에 4,500원으로 인상되었다. 김밥이 값이 오른 것은 언제부터인가 그랬습니다. 일단 4,000원짜리 먹다가 4,500원으로 바뀌었는데 4,000원 먹은 횟수, 날수죠. X일 동안 먹었다고 치고 4,500원, 이거는 Y일 동안 먹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4월은 총 30일이라고 했기 때문에 X와 Y 더한 거는 30이 되면 되겠죠. X 플러스 Y는 30 이렇게 되고요. 4,000원짜리 X일 동안 먹었으니까 금액은 곱하면 4,000X 더하기 4,500원짜리 Y일 동안 먹었으니까 4,500Y. 자, 해서 총 금액이 12만 7천원. 이렇게입니다. 이거 두 개 연립방정식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00씩 나눌게요. 그럼 공 두 개씩 이렇게 사라질 거고요. 그 다음에 또 5로 나눠지겠네요. 5로 나누면 5, 8, 40이니까 8X. 이거는 9, 5, 9, 45, 9Y. 5로 나누면 5, 20 이렇게 되고요. 5, 5, 25 하면 20이니까 5, 4, 20 이렇게 245가 됩니다. 자, 이거 두 개 연립방정식 풀 건데요. X를 수거시켜 볼게요. 8 곱해 보면은 8X, 8Y, 240 이렇게 됩니다. 빼보면 X 사라지고 Y는 여기서 이거 빼주면 14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Y가 14고요. 14 집어넣으면 X는 16이 되겠죠. 그러니까 16일 동안 먹고 14일 동안은 4,500원 이렇게 된 겁니다. 올라서. 그러니까 오른 것은 언제부터냐? 그러니까 16일까지는 안 오르고요. 그 다음 날짜, 즉 17일부터 30까지는 오른 거. 그러니까 17일이 오른 날짜입니다. 오른 날짜는 4월 17일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생에게 사탕을 나누어 주려고 한다 할 때 한 학생당 사탕을 5개씩 주면 10개가 남고 6개씩 주면 마지막 학생은 사탕을 2개만 갖게 된다. 이때 학생 수와 사탕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학생 수를요 X명이라고 하고요. 사탕의 개수 Y개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을 세워보면 한 학생당 사탕을 5개씩 주면 10개가 남는다. 자, 5개씩 주면은 학생이 X명이니까 5X만큼 이렇게 되겠죠. 자, 10개가 남는다고 그랬어요. 전체가 Y개인데 Y에서 10 뺀 것만큼을 학생들에게 나눠 준 거죠. 이렇게 식이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지고 6개씩 주면 마지막 학생은 사탕을 2개만 갖게 된다. 자, 6개씩 주겠습니다. 그러면 6개씩 다 주는 게 아니라 이 학생 X 중에서 X-1명한테는 6개씩 주게 되고요. 자, 마지막 한 명은 2개만 갖게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됩니다. 상황이. 그래서 6개씩 받는 학생은 X-1명 이렇게 되고 마지막 학생은 2개만 받으니까 이렇게 더해서
이 값이 전체 사탕의 개수인 y가 되겠습니다. 이 두 개를 연립방정식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위의 식을요 넘겨서 이렇게 y는 정리해 볼까요? 이렇게 넘기면은 5x 플러스 10은 y 이렇게 되고요. 자, 아래 식도 이렇게 y가 돼 있네요. 그러면은 이 y 자리에 이렇게 대입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전개시켜 보면 6x 그다음에 마이너스 6 더하기 2하면 마이너스 4. 이 값이 자 y인데 y 자리에 여기 대입을 하면 5x 플러스 10 이렇게 되고요. 5x 넘겨서 빼주면 x 마이너스 4 넘기면은 14 이렇게 돼요. 그래서 x 값이 14가 됩니다. x 14를 여기 대입을 해보면 5 곱하면은 70이 되고요. 거기 10 더하면 80. 그래서 y는 80. 그래서 학생 수는 14명 이렇게 되고요. 사탕의 개수는 80개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느 농장에서 닭과 토끼를 합하여 30마리를 기르고 있다. 닭과 토끼의 다리의 합이 모두 84개일 때 닭은 모두 몇 마리인가 그랬습니다. 자, 닭과 토끼니까요. 닭을 X마리, 토끼를 Y마리 기른다고 하겠습니다. 자, 합하여 30마리니까 X 플러스 Y는 30이 되고요. 자, 다리. 자, 닭의 다리는 X, 두 개씩 돼 있죠. 두 개니까 2X. 토끼는 다리가 4개씩 있으니까 4Y. 를 더했을 때 다리의 합이 84. 그리고 두 개를 연립방정식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아래식을요, 2로 나눠볼게요. x 플러스 2y는 42가 되고요. 두식, 자, 빼서 x 소거시키겠습니다. 그럼 2y에서 y 이렇게 뺄게요. 2y에서 y 빼면 y가 되고요. 42에서 30 빼면 12. y는 12 이렇게 돼요. 자, x는 y 12를 여기 대입해주면 12 넘겨서 빼주면 x는 18이 되겠습니다. 자, 닭이 몇 마리냐? 닭은 x죠. x는 18마리.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느 자전거 보관대에 2발 자전거와 4발 자전거가 모두 합하여 15대가 있고 바퀴수의 합은 38개라고 한다. 2발 자전거는 모두 몇 대인지 구하시오. 2발 자전거를 X대에 있다고 치고요. 4발 자전거를 Y대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합하여 15대니까 X 플러스 Y는 15가 되고요. 자, 바퀴수는요. 2발 자전거니까 2 곱해줘서 2X. 자, 4발 자전거는 4 곱하기 Y개만큼 있겠네요. 그래서 바퀴수의 합이 38개. 두 개 연립방정식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아래식을요 2로 나눠보면 x 플러스 2y는 19가 되고요. 자, 이 식에서 x를 소거시키겠습니다. 빼주면 되는데 아래식에서 위식 빼줄게요. 이렇게 빼주면 x 사라지고 2y에서 y 빼면 y 19에서 15 빼면 4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자, 2발 자전거 물으는 게 x 값 구하는 거니까요. 이 y 4를 여기 대입을 해보면 넘기면은 11 x는 11 이렇게 돼서 답은 자, 11대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100원짜리 동전 X개와 500원짜리 동전 Y개를 모두 합하여 22개를 모았더니 7,400원이 되었다. EX 빼기 Y의 값을 구하라. 자, 100원짜리 동전 X개, 500원짜리 동전 Y개. 자, 모두 합하여 22개. 일단 개수가요. X 더하기 Y가 22개니까 22가 되고요. 자, 금액은 7,400원. 금액은요. 100원짜리가 X니까 100X. 500원짜리가 Y개니까 500Y. 그래서 총 금액이 7,400원. 두 개 연립방정식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아래식을요. 100으로 나누면 X 플러스 5Y가 74가 되고요. 자, 이 두식.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서 자, 빼서 x 소거시키겠습니다. 5y, y니까 아래식에서 위식을 이렇게 뺄게요. 빼면은 4y가 되고요. 74에서 22 빼면은 52가 됩니다. 4로 나눠보면 y는 13. 자, y 13 구한 걸 여기 대입해가지고 자, 넘겨보면은 x는 9가 되겠네요. x는 9. 자, xy가 9에 있고요. 2x 빼기 y니까 x에 9 집어넣으면 18.
자, y 값은 13입니다. 18에서 13 빼주면 5.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냥개비 32개를 남김없이 모두 사용한다 했습니다. 성냥개비 한 개를 한 변으로 하고 서로 떨어져 있는 삼각형과 사각형을 각각 합하여 총 9개를 만들려고 한다.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개수를 구하라. 삼각형은 x개를 만들고요. 사각형은 y개를 만든다고 해보겠습니다. 성냥개비가 32개니까요. 여기는 하나 만드는데 3개씩 필요하죠. 그래서 x개를 만들면 3x, 여기는 4y, 그래서 총 개수가 32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도형 두 개 합쳐가지고 개수는 9개니까 x 플러스 y는 9 이렇게 됩니다. 두 개를 연립방정식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x를 수거시키기 위해 여기 3을 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x 플러스 3y가 3, 9, 27 이렇게 되고요. 자, 여기서 이렇게 빼보면 x 사라지고요. 4y에서 3y 빼주면 y, 32에서 27을 빼주면 5, y 값 5가 되고, 여기 5 대입하면은 x는 4가 되겠죠. x는 4. 그래서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개수 x 값 구하는 거니까요. 답은 4개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느 박물관의 입장료가 어른은 1,200원, 어린이는 800원이다. 어른과 어린이를 합하여 12명이 11,200원을 내고 들어갔다면 각각 몇 명씩 들어간 것인지 구하시오. 어린이가 있습니다. 어른을요, X명이라고 하고, 어린이를 Y명이라고 해보겠습니다. 합하여 12명이니까 X 플러스 Y는 12가 되고요. 자, 금액은, 어른이 1,200원씩, X명이니까 1,200X 더하기, 어린이는 800원입니다. 어린이가 Y명이니까 800Y 더해서 11,200원. 두 개의 연립방정식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일단 양변 100으로 나눠서 공 2개씩 이렇게 지우고요. 그 다음에 또 4로 나눠보겠습니다. 이거는 4, 3, 10이니까 3x, 4로 나누면 2y, 4로 나누면 4, 2, 8에 30이니까 4, 8, 32 이렇게 됩니다. 이 식을요, 2배에서 y를 갖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2x 플러스 2y는 24. 두 식을 빼서 y를 수거시켜 보면 3x에서 2x 빼주면 x, y는 사라지고요. 28에서 24 빼면 4. x는 4가 되고요. x 4 대입하면은 y 값은 8 되겠네요. 그래서 어른은 8명 이렇게 되고요. 어린이는 어른이 4명이죠. 어른이 4명, 어린이가 8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느 과학관에 어른 5명, 어린이 3명이 입장할 때의 입장료 합계는 8,400원이고 어른 3명, 어린이 4명이 입장할 때의 입장료 합계는 6,800원이다. 어른 1명의 입장료를 구하시오. 어른의 입장료를 X라고 하고요. 어린이를 제가 Y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어른 5명, 어린이 3명일 때의 가격이 8,400원이니까요. 어른이 5명, 5x. 어린이가 3명이니까 3y. 요 값이 8,400원. 그 다음에 이제 어른 3명, 어린이 4명. 3x 플러스 4y일 때, 이때 가격은 6,800원. 자, 어른 1명 입장료니까 이거 연립방식 풀어서 요 x 값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x를 구하기 위해서 y를 수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2로 만들어주면 되니까 여긴 4배 해주고 아래쪽은 3배 해주겠습니다. 4배를 해주면 20x 플러스 12y. 이거 4배 해주면요 4, 4, 16에 4, 8, 32니까 33 이렇게 공 2개. 자, 아래식에는 3을 곱합니다. 9x 플러스 12y. 여기 3 곱해보면 3, 8은 24에 3, 6, 18이니까 20. 자, 2, 0, 4, 0 2개씩 이렇게입니다. 자, 빼서
y를 소거시켜 보면 20x 빼기 9x는 11x가 되고요. 여기서 이거 빼주면은 1, 3, 2, 0, 0 이렇게입니다. 11로 나눠보면 여기 11을 이렇게 되고 22니까 2, 1, 2에 0, 0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어른 한 명의 입장료는 1,200원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A, B 두 상품을 합하여 5만원에 사서 A 상품은 원가에 20%의 이익을 붙여 팔고 B 상품은 원가에 10%의 이익을 붙여 팔았더니 7,000원의 이익이 생겼다. A 상품의 원가를 구하라. 자, A 상품의 원가를 X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B 상품의 원가를 Y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합해서 5만원이니까 X 플러스 Y는 5만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A는요, 20% 이익을 붙입니다. 20%. 20%는 100분의 20이 되겠죠? 그래서 100분의 20 곱하기 X. 그리고 비상품에는 원가의 10%. 10%는 100분의 10이니까 100분의 10 곱하기 Y. 해서, 자, 7,000원의 이익이 생겼다. 이게 값이, 총 이익이 7,000원. 이렇게입니다. 자, 이거 두 개를 연립방정식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약분하면은 공 하나씩 이렇게 지워지고요. 양변에 또 10을 곱하면은 사라지고 여기가 공 하나 이렇게 붙겠죠. 즉 2x 플러스 y가 7만 이렇게입니다. 두 개 빼서 y를 소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식에서 위식 이렇게 빼주면 y 사라지고 2x에서 x 빼주면 x 7만에서 5만 빼면 2만 이렇게입니다. x값 구하는 게 목표였으니까 A 상품의 원가는 2만원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L마트에서는 아이스크림을 정가에서 40% 할인하여 판매하고 있다. 어떤 사람이 A, B 두 종류의 아이스크림을 각각 3개, 4개 사고 지불한 금액은 3,660원이고 다른 사람 A, B 두 종류의 아이스크림을 각각 2개, 3개씩 사고 지불한 금액은 2,640원이다. B 아이스크림의 정가를 구하시오. 자, A 아이스크림과 B 아이스크림이 있죠. A 아이스크림의 정가를 X1이라고 하겠습니다. B 아이스크림의 정가를 자, Y1이라고 할게요. 40% 할인한다 그랬습니다. 40% 할인한다는 건요. 100에서 40을 빼면 60이 되죠. 60%의 가격만 주고 산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원래 가격 여기에 100분의 60을 곱해주면 돼요. 또는 뭐 0.6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0.6이라고 하면 0.6x가 이제 할인해서 판매하는 금액, 이것도 0.6y가 할인해서 판매하는 금액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식을 세워볼게요. 3개, 4개 샀을 때가 3,660원. 이거 3개, 4개입니다. 이거 3을 곱해주면 3, 6, 18이니까 1.8x. 그리고 4개니까 4, 6, 24. 2.4y 해준 값이 3,660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 2개, 3개 있을 때가 2,640원. 자, 2개, 3개. 2개 하면 1.2x. 3개 하시면 1.8y. 이게 2,640원. 자, 소수점 없애기 위해서요. 양변에 10을 곱해보면 여기 소수점 사라지고요. 여기가 0. 여기도 소수점 사라지면서 0. 하고 6으로 먼저 좀 나눠주고 하겠습니다. 6으로 나누면요. 6, 3, 18이니까 3x, 6, 4, 24니까 4y가 6, 6, 36. 6, 1은 6이니까 6,100원. 이렇게 되고요. 이것도 6으로 나눠보면 2x 플러스 3y 되고요. 6, 4, 24. 24니까 또 6, 4, 24. 4,400원. 이렇게 됩니다. y값 구하는 거. 우리가 B 아이스크림의 정가니까요. 이게 최종 목표입니다. y를 구하면 되니까 x를 소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6x로 만들어 줄게요. 2배 해주고 밑에는 3배 해야겠습니다. 2배 해주면 6x 플러스 8y가 2배 해주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3배 해줍니다. 6x 9y
3배 해주면 3, 4, 12에 3, 4, 12니까 1, 3, 2, 0, 0. 그래서 아래식에서 위식 이렇게 빼면은 9i에서 8i 빼면 y만 남고 x는 사라지고요. 이거 빼주면 1000. 그래서 1000원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C 제과점에서 저녁 9시가 넘으면 단팥빵과 크림빵을 각각 20%, 10% 할인하여 파는데 현금으로 결제를 하면 단팥빵과 크림빵을 각각 30%, 20% 할인하여 판다. 저녁 9시가 넘어서 어떤 손님이 단팥빵 10개와 크림빵 5개를 사고 신용카드로 8,400원을 결제했다. 그리고 다른 손님이 와서 단팥빵 20개와 크림빵 10개를 사고 현금으로 14,800원을 지불하였다. 단팥빵과 크림빵 1개의 원래 가격을 각각 구하시오. 자, 원래 가격. 자, 단팥빵의 원래 가격을 x1, 크림빵의 원래 가격을 y1이라고 두고 식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할인되는 거 볼게요. 20%, 10% 할인입니다. 20% 할인된다는 거는 원래 가격의 80%만큼 주고 사는 거고요. 10% 할인하면은 원래 가격의 90%를 주고 사는 겁니다. 단팥빵이 X1이니까 자, 이거의 80% 가격은 100분의 80X 이렇게 되고요. 자, 이거를 지금 보니까 여기 몇 개 샀냐면은 단팥빵 10개를 샀다고 했습니다. 10개. 단팥빵 10개를 사고요. 그 다음에 크림빵은 자, 원래 가격이 90% 가격이니까 100분의 90Y인데 자, 이거를 5개를 샀습니다. 5개 곱하기 5 해서 8,400원. 자, 여기서 이렇게 끊어집니다. 8,400원.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현금으로 지불한 거. 현금으로 지불할 때는요 30% 20%니까 원래 가격에 여기는 70%를 주고 사는 거고 100에서 20 빼면 80이니까 얘는 80% 해서 자 100분의 70% 가격이 70의 x 하고 자, 단팥빵은 몇 개를 샀냐면요 자 20개를 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크림빵은 20% 하려니까 80% 가격을 주고 100분의 80의 y 그 다음에 크림빵 10개를 샀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금액이 14,800원. 자, 이거 두 개를 연립방 정식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일단 자, 약분하고요. 이렇게 10도 이렇게 지워주면 다 지워지겠네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자, 5도 약분되면은 2. 자, 2 있으니까 분모에 2가 있으니까 양변에 그냥 2만 곱하겠습니다. 위식은 1을 곱해주면 2, 8은 16x 더하기 여기 2 곱하면 9y만 남고요. 여기 2 곱하면은 16,800 이렇게입니다. 자, 아래식도 정리를 해보면 분자분모 0 하나씩 지우고 또 2, 10이니까 0 하나 지우면은 이건 7은 14x 이렇게 남고요. 여기도 0 하나씩 지우고 여기도 0도 지우면 여기는 8i 이렇게 남겠네요. 이 값이 14,800원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를요 이거는 짝수니까 일단 2로 먼저 나눠 볼게요. 2로 나눠 보면은 7x 그 다음에 4y 2로 나누면 7400. 자, 일단 좀 정리를 했고요. 자, 미지수를 이제 소거시켜 보겠습니다. 자, 미지수를 소거시킬 때 여기 지금 둘 다 개수가 좀 크네요. 그쵸? 커서 일단 y를 소거시키면 4고 36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만들어주면 되는데 제가 좀 다른 방법을 하나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식을 가지고 미지수를 소거시키는 건 아니지만 새로운 식을 만들어서 그 식과 풀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 이게 2배를 해보면 14x 플러스 8i 2배 해주면 27은 14에 800 이렇게 되죠. 요 두 식을 먼저 이렇게 빼서 좀 간단한 식을 만들어 볼게요. 빼보면은 2x 빼보면은 y 빼보면은 2000 해서 요 식을 이용을 해서 식을 풀어도 돼요. 요 식을 이렇게 보면 자, 요 식과
기존에 있던 식 중에서 좀 간단한 식을 같이 이용하면 됩니다. 이 식과 이 식을 가지고 풀어볼게요. 이렇게 두 개. 그럼 이거 4배만 해주면 되겠죠. 자, 4배를 해주면 8x, 4y, 8000 이렇게 돼요. 그래서 자, 이거 좀 보니까 이렇게 이제 볼 겁니다. 이제 이거 두 개에서 이제 빼주면은 y가 사라지겠죠. 8x에서 7x 빼주면 x가 되고요. 8000에서 7400을 빼주면 600이 됩니다. 그래서 x는 600 이렇게 구해지고요. 600 구한 걸 여기 집어넣을게요. 가장 간단한 식. 1200이고 넘겨서 빼주면 y는 800. 그래서 단팥빵은 600원이 되고요. 600원, 크림빵은 800원. 이렇게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느 학교의 작년 학생 수는 800명이었다고 한다. 올해에는 남학생이 5%가 줄고 여학생은 10%가 늘어서 814명이 되었다. 자, 올해 남학생 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작년이 있고 이렇게 올해 있으면요, 미지수를 작년으로 잡는 게 좀 쉽습니다. 작년에 작년입니다. 작년에 남학생 수가 있고요. 작년에 여학생 수가 있죠. 요거를 미지수로 잡겠습니다. 보통 이제 과거를 미지수로 잡는 게 더 쉽습니다. 그래서 작년 남학생 수를 x명, 작년 여학생 수를 y명이라고 하면 작년 학생 수가 800명이니까요. x 플러스 y는 800 이렇게 되고요. 자, 남학생은 5%가 줄었습니다. 준 것만 볼게요. 준 거는 이제 마이너스고 많이 늘었으면 플러스라고 하겠습니다. 5%면 100분의 5x가 되겠죠. 이거만큼 줄었으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돼요. 마이너스 100분의 5x. 여학생은 10%가 늘었습니다. 플러스 100분의 10y. 해준값이 814명이니까 800명에 비하면 14명이 늘어났죠. 이게 14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이게 늘어나고 줄어든 것만 가지고 식을 세우는 게 좀 간단합니다. 이렇게 안 하고 만약에 전체 만약에 5% 줄었으니까 800 빼기 100분의 5x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800이 아니라 x요. 남학생 수 x에서 5% 줄었으니까 빼기 100분의 5x. 그 다음에 여학생 수 y인데 y 더하기 100분의 10y. 이 값이 814. 자, 이렇게 식을 써도 돼요. 이거 두 개 이용해도 되는데 이것보다는 자, 위의 식이 그러니까 늘어나고 줄어든 것만 가지고 식을 세우는 게 좀 더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렇게보다는 이렇게 식을 세우시고요. 자, 정리를 해보면 자, 이건 배꼽 해보면은 공 두 개 이렇게 붙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로 나눠보면 마이너스 x 플러스 2y 5로 나누면 280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두 개 연립방정식 풀어주면 돼요. 자, 두 식을 더해 보겠습니다. 더하면 x 사라지고 더하면 3y가 1080 이렇게 돼요. 3으로 나누면 360. 그러니까 y 값이 360이 됩니다. y 값이 360이면 여기 대입해서 이렇게 빼보면은 x 값이 440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x는 440이고 y는 360. 근데 구하라고 하는 건 올해 남학생 수입니다. 자, 올해 남학생은 5% 줄어들었다고 했죠. 440에서 어떻을까요? 440에서 자, 이거의 5% 100분의 5 곱하기 440. 자, 이것을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계산해 보면요. 이렇게 5로 나눠 보면 20이고요. 공 하나 지우고 또 2로 나누면 22. 440에서 22 빼면 418. 답은 418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